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고지를 이번 주에 좀 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그 HLB도 역시 그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이제 강했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만 맨날 시세를 내고, 자, 그러단 법은 없죠. 그러니까 뭐, 순환을 돌아가는 게 이제 전체 시장입니다. 이를테면 NFT 관련주 쪽으로 오늘은 또 움직였고요. 네, 어제는 달랐고, 그제는 또 달랐고, 최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매일 오르지는 좀 못해요. 좀 HLB도 그런 영향은 좀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HLB 위치는 어제 뭐 강보합선 정도였고 오늘 2.4%좀 내리긴 했지만 이것이 결코 나쁜 모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뭐 너무 좁아지면 좀 같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HLB의 상황, 요거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네, 요 부분 제가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그 매집주라고 아시죠? 좀 모아가는 거. 매집주를 제가 새롭게 이번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매집을 해서 모아가서 10월이나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버핏형 매집주를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한번 가져보시고요. 버핏형 매집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없죠. 실적 위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그 영상 끝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HLB가 지금 뭐 악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옵션 물량 한 4만 주 정도 추가 상장되는 거? 네, 이거 정도가 압박 요소가 될까요? 4만 주인데 이거는 압박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섹터가 그 꾸준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그런 측면의 시장입니다. 그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재심사 서류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9월 21일 그때까지 꼭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 일정상으로 또 항서제약의 발언을 보면 9월 21일까지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본의 아니게 좀 늦어져서 뭐 10월 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 프레임에 자꾸 그 가두어 있을 것이 아니라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9월 21일까지 혹시라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월 초에는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승인이니까 이 어떤 시간 프레임에 자꾸 갇힐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뭐 이런 건 때문에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재심사 서류 제출권이 제대로 될 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네. 자, 그 부분이지만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재심사 서류를 내긴 내는데 언제 내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이지만은 내잖아요. 그러면은 재심사 서류를 내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재심사 서류가 조금 빨리 조금 늦게 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중요한 건 승인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방향 자체도 최근에 좀 매도 위주로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 빨간 선이 좀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죠. 이게 꺾이다 보니까 주가도 약간 꺾이고 사실 그 미운하고나 이 외인들이 주가를 사실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의 매수도 좀 있긴 했지만 오늘은 또 신한투금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어쨌거나 이제 외인들이 이렇게 그 강하게 매수를 안 하고 매수하는 척하다가 또 물량을 내놓은 것. 자,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내리게 만든 그런 요인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5일, 20일, 60일 선이 정배열인 가운데 이 구도 자체는 괜찮거든요.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그런 패턴이지, 네, 뭐 이렇게 쭉 하락하겠다는 사인을 보여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8949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하겠다는 사인이 나온 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좀 약간 흔드는 정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은 봐야죠. 그러니까 외인 방향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안정됐나 안정이 안 됐나는 이평선 배열을 보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5일, 20일, 60일선까지 지금 현재 정배열 구도를 만들었고 조만간에 이제 61선이 121선 이제 크로스하면서 5일, 20일, 60일, 121선까지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일단 여기서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결국은 이제 정배열 구도가 완성이 될 걸로 저는 보이고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한양행은 꾸준히 재료 노출 후에 흔들었지만 달리잖아요. 지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양행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 마인드를 HLB도 갖게 됩니다. 승인만 되면은 유한양행과 다르게 기술 승인으로 신약 승인을 이룬 유한양행과 다르게 원천적으로 그 개발을 해서 판매권을 글로벌 판권을 쥐고 있는 HLB의 영업이익률은 엄청나게 이제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결국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죠. 근데 현재 영업이익률 자체도 HLB에 뒤질 수 있는 유한양행이 허가 난 다음에도 이런 랠리를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HLB에 대해서는 더 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페아마켓하고 또 하나 그 에스모가 있죠. 에스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페아마켓보다도 이제 에스모가 좀 더 우리가 주목이 될 수 있는 학회인데 페아마켓도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에스모에 대해서 탑뉴스에서 오늘 날짜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쭉 이제 밑으로 보시면 적응증 확장권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발표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중간에 보시면 HLB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리버세라닙 관련 9개 연구를 공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응증, 그러니까 간암뿐 아니라 다른 쪽에 적응증 임상권과 같은 것 관련된 것도 소개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9개. 예. 그거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좀 거래가 많았던 그런 가격대는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요때 많았죠. 7월 3일하고 7월 4일 날 많았고 이 고점에는 물량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물량 소화를 거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뚫어주면은 상당히 매물이 가벼운 영역으로 진입한다. 네, 이런 건에 대한 기대 역시 유효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주가라는 거는요. 단기로 보더라도요. 확산할 때 파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평이랑 붙어 있을 때는 잠자코 기다리는 거고 쭉 치고서 확산할 때 수렴할 때는 물량을 잘 갖고 있어야죠. 발산할 때 우리가 물량을 매도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단기로 보고 HLB를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는 물론이고 단기로 보더라도 확산할 때 비중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수렴한 단계지 발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네. 확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좀 답답해 보이지만은 큰 그림을 봐서는 지금 이 모양이 여기서 소폭의 등락 이후에 다시 10만 원대 뚫고 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코스로 아직 충분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소신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드는 거 하루 정도 마이너스권 시세 났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HLB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일바 정보, 첫 번째 정보, 히든 정보, 긴급 매매 사인.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받아보시고 순간적인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번호가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새로운 번호
자, 요 번호로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 놓치지 않게 꾸준히 보내드리고 사인 보내드릴 겁니다. 네. 항상 우리가 조용할 때는 몰라요. 근데 크게 변화가 있을 때 매매 항상 거꾸로 하게 되는 게 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투자자의 심리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 다하겠고 궁금한 점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매집주가 이번에 새로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9월 달에 모아 가셔서 10월, 11월에 한번 대박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매집주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